강의하고 올라왔습니다. 오자마자 광화문을 가서 뉴욕타임즈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사왔어요. 거기에 빅뉴스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올가을의 추수는 통통 빌 거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121일째 넘어가서 세계의 곡물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시장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잠근다고 해서 독일이 가스를 배급제를 시행하겠다. 이게 뉴욕타임즈 최고의 탑뉴스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고 철광석을 93% 수입하고 식량을 78% 수입합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작가라서. 이 작가라서라는 책에 작가들이 굉장히 200 몇 명이 나오는데 이 작가들 중에 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시를 3명만 읽어준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제 강의를 지금 33명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어떤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바로 한 달 전에 김나윤이라는 30세 여성이 왼쪽 팔이 없는데 옷을 벗고 보디빌더 피트니스에서 코치하는 걸 신경을 쓰였습니다. 아시죠? 그분이 미용사로 일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었는데 의수를 끼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수를 껴버리고 팔 없는 대로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가리지 않고. 그리고 다니면서 내가 오른팔이 잘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두 팔이 다 잘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난 오른팔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보디빌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는가. 결국은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 단추 공장 사장이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 단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단추 공장을 운영해서 600억을 모았습니다. 그 6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권명원을 세우고 이번에 미술관을 10,000평을 만들어서 미술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명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구두 닦기 할아버지가 구두를 60년을 닦고 수선을 하면서 모은 돈 12억을 전남대학교에 기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착하고 천사 같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산산업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3년 전에 재혼을 하시고 그리고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하셨습니다. 한국도 노벨 과학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울러 또 한샘의 회장께서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태제 대학을 만드셨습니다. 사이버 대학이죠. 이런 모습들을 뵈면서 야, 인간이 정말 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오늘 주제는 정신건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이게 쉽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는 거죠. 분명히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2020년 코로나가 오자마자 6월 1일 날 중동 카타르 알자지라 신문이 세계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이즈, 신종플루, 아시안플루, 흑사병, 콜레라, 홍콩 독감
이런 것들이 1500년 동안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 타임지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 632만 명이 사망을 하고 5억 3,90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이 지구상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사스가 없어졌겠어? 콜레라가 없어졌어? 말도 안 돼. 메르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웃기지 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아.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고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3번 닦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정말 깨끗이 살아라.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누굴까요? 소말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콩고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스크가 뭔지 몰라요. 파리를 쫓을 힘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한 달 안에 2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며칠 전에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났죠. 4월 12일 날. 국가 부도가 나서 국가를 탈출하는 청년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그들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찰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 1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거기에 병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가.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주무를 강의 듣는다는 거, 또 주무를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정말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얘들아,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힘도 없고 나도 살기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비교해서 미안한데 나는 너희들 때문에 비교해서 미안한데 난 지금 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덤이 오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돌고 전 세계는 죽겠다 죽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총기 소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사람도 총을 가질 수 있다. 총을 갖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건 자유다.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1년에 미국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이 7만 5천 명입니다. 2,000건의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근데도 총을 만들고 무기를 파는 업자들 농간에 미국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While learning should never stop. 어떻게 인간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런 뉴스죠. 어느 꼬마가 나이지리아 사막에서 컴퓨터를 켜고 강의를 듣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것은 영국 BBC에 나온 거죠. 지금 줌으로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한 뉴스를 보는 듯이 하지만 정말 이런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헤르만 헤세의 책을 샀어요.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소설을 쓴 아주 훌륭한 작가죠. 그 헤르만 헤세가 음악에 쓴 책을 읽었습니다. 헤르만 헤세 음악 위에 쓰다 이런 책이에요.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슈베르트는 우울한 세레나데를 작곡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죠. 슈베르트는 31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가난했습니다.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친구가 피아노를 낡은 걸 사다 줬죠. 그런데 그 슈베르트가 작곡한 음악이 31년밖에 살지 못한 그가 작곡한 음악이 천국이에요. 슈베르트의 자장가, 아베 마리아,
미완성 교향곡, 그리고 겨울 나그네, 세계 최고의 음악이죠. 딴딴 따단 딴딴 딴딴딴 따라라라단 딴딴 따단 딴딴 딴딴 따라단 딴딴. 숭어. 이 슈베르트 숭어는 청풍 호수 가서 들으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때로는 영일만이나 여수 바닷가에서 들어도 좋죠. 야, 이런 음악을 작곡한 슈베르트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무 고마워, 슈베르트. 내가 가끔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네 음악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슈베르트 음악에는 카페 모카가 어울려. 차이콥스키 음악에는 에스프레소가 어울려. 그 맛을 너가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폭풍이라는 뜻이죠.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어떡하라고. 그렇죠. 어떡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진도 없고 전쟁도 안 났고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고 아직은 가난하지 않고 세 끼는 먹고 살고 삼겹살 먹으면서 고기 적다 그러고 때로는 막걸리 적다 그러고 투정을 부려. 야,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위대한 지도자들을 한번 봅시다. 거대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보죠. 이야, 대단합니다. 누군가요? 대단하죠. 봉준호, 그죠? 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Ancient drink is Korea knockdown. 한국의 고대 음료 막걸리가 면역력을 치료하는 라이스 와인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 김치, 깍두기, 된장, 고추장, 막걸리 때문에 감염률이 낮다. 미국이 100만 명이 죽었는데 한국은 미국 인구의 6분의 1인데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K-팝이 인도를 점령했다는 거죠. 어떻게 한국 K-팝이 10억 인구의 인도를 점령했을까? 아울러 한복. 제가 지금 보도드리는 자료들은 전부 뉴욕타임즈의 일면에 난 기사들입니다. 한복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는 옷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바로 4일 전 방탄소년단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체한다고 한 게 아니라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위대하고 멋있어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산의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일산의 고등학교밖에 나온 아이들을 방시혁이라는 서울대 미학과를 나온 젊은이가 법대 안 가고 의대 안 가고 철학을 공부한 젊은이가 그들을 모아서 가르친 거죠. 그 방탄소년단이 2018년도 10월 22일 날 타임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올해 세계를 움직인 100명의 바로 방탄소년단이 실렸습니다. 하이브. 이런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3일 전에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백만장자 노예들이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런던의 더 타임즈가 왜 망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 한국이 질투가 나는 거지. 영국은 뭐가 있는데 한국은 삼성, 현대, LG, 포스코 세계 최고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아이유 있고 그렇죠. 기생충, 미나리, 빠칭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죠. 거기다 골프 1등에서 10등까지 5명, 임성재, 고진영, 박인비 전 세계 최고죠. 거기다가 K푸드, 막걸리, 반찬, 김치 최고죠. 너희들이 그거 알아? 하면서 저는 더 타임즈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작년에 세계를 움직인 백인의 윤여정 씨가 나왔습니다. 윤여정하고
미나리의 남자 주인공 스티븐 연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그게 이렇게 윤여정 씨가 타임즈에 나왔나.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윤여정 씨가 북한 여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타임즈에 또 메일을 보냈죠. 좀 가만히 못 있어요. 김여정이랑 윤여정 혼돈한 거 아니야? 윤여정은 서울 사람이야. 정말 공교롭게도 윤여정 씨는 개성에서 태어났지. 너희들 그걸 혼돈한 것 같아. 하면서 제가 야유를 부리는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요. 저는 타임즈를 소송할 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벌면 10억을 베나섬 체다에 기부하겠습니다. 오케이? 농담인 줄 알지 마세요. 그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러한 거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이 어디 있나? 정말 작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또 먹겠다고 침략을 하고 미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반토막이 났는데 식량도 없고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패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대단하죠. 작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어 26개가 새롭게 등재가 됐습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얼짱, 몸짱, 대박, 꼰대, 막걸리, 반찬, 이런 건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희끄무리하다, 하얗다, 누르스름하다, 노랗다, 붉으스름하다, 시뻘겋다, 빨갛다, 알같다, 푸르딩딩하다, 이건 영어로 못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어학원에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분석했습니다. 24글자로 28글자 중에 4글자 안 쓰고 24글자로 19만 8천 자의 소리를 내는 한글은 실로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전쟁과 갈등과 질병과 재난과 기근이 올 때마다 인류 역사가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전쟁이 많이 나면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하고 질병이 많이 돌면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재난과 재해와 갈등이 생기면 문학과 철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로 글 안 쓴다는 거죠. 어느 날 베토벤이 귀가 멀었습니다. 32살인데 귀가 머니까 절망에 빠지죠. 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들으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귀가 멀었으니 죽어야지 뭐 하면서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요한 베토벤, 아우야, 형이 먼저 갈게. 재산은 없으나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 미안하다. 그리고 유서를 써요. 그리고 이틀 동안 고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지 않기로 결심하죠. 아니야, 난 더 살 거야. 나는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 보면 알잖아. I can hear without ears. 만일에 눈을 멀어도 나는 볼 수 있을 거야. I can see without eyes. 들으면 알고 보면 알고 그리고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토벤이 2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곡한 음악이 운명이죠. 딴딴딴딴 따다다단. 그 음악을 10번 들으면 내 운명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악의 성인이다라는 뜻이집니다. 그 베토벤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쉬는데 괴테가 왔어요. 괴테는 독일의 대문호입니다. 파우스트를 61년 동안 썼죠. 어떻게 책을 61년 동안 쓸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그 파우스트를 쓴 괴테가 베토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야, 멍청한 베토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지금 시를 써왔거든. 미친놈,
괴테야, 네가 시인이냐? 네가 뭐 시를 쓸 줄 안다고. 한번 읽어나 봐.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 시를 막 읽자마자 피아노 건반 앞에 가서 작곡을 합니다. 그 음악이 에그먼트 서곡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부탁합니다. 에그먼트 서곡을 꼭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음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얘기죠. 괴테, 나는 음악가인 줄 알았더니 내가 시인 같아. 괴테가 얘기합니다. 나는 시극을 쓰는 소설가인 줄 알았더니 난 시인 같고 음악가 같아. 너 같은 놈이 작곡한 음악을 이렇게 내 귀를 때리니 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세계를 움직인 문호와 음악가가 끌어안고 울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맞아,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까지 왔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도망을 와서 청계천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야간 공고를 졸업하고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기능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 대학을 가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뉴욕 가서 보험학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IMF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해 먹고 살까 고민했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 질까, 돼지를 기를까, 닭을 기를까, 반포동 집 앞에서 노래방을 할까, 고깃집을 할까, 빵집을 할까, 커피숍을 할까. 근데 그런 걸 하면 내가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돌아다녔죠. 그 사막을 돌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최영숙 선생님 그 성공의 법칙 요약된 거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성공의 법칙이 1400페이지 원서입니다. 그 원서를 6개월 동안 2번 읽었습니다. 거기에 딱 한 줄이 제 머리를 때립니다.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if you believe you can.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 이 한 줄이 23,000원짜리 책값을 충분히 만들어내서 저에게 20억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까? 아마도 앞으로는 메타버스 게더타운 제페토가 아니라 생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한 겁니다. 아, 이젠 생각하면서 살자.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건 죄다 하는 거죠. 그래, 맞아. 생각하지 않는 건 죄야. 인간은 생각해내는 거지. 나치 정권일 때 아이히만이라는 교수가 히틀러의 명령을 받아서 10,000명을 가스실에 놓고 죽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미스터 아이히만, 당신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유태인을 가스실에 놓고 10,000명을 죽일 수가 있는가? 당신의 죄가 뭔지 아는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직분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을 했을 뿐이다. 사람 죽이는 게 나의 직무였다. 그걸 직무라 해서 사람을 죽이냐? 네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네가 사형을 당하는 이유는 10,000명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않은 죄로다 너를 사형에 내린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죄로다가 아이히만 교수를 죽입니다. 맞아.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건 죄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 정신질환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일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엄마라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마누라 들볶고 아기들 계속 학교 간다고 학교 못 가니까는 집에서 줌 강의 들으면서 인터넷 켜놓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옷은 여기저기 막 벗어놓고 미치는 거죠. 과외 수업 안 되고 학원 안 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 2명, 3명씩 다 돌봐야 되는 엄마는
내 팔자는 이게 뭐니 지금 왜 이런 게 왔니 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엄마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정신질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시와 소설과 음악이라는 거죠.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을 쓴 작가죠. 그 쇼생크 탈출을 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문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글을 썼죠. 어느 날 구더기가 팔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구더기와 대화를 합니다. 예쁜 구더기들아, 너희들 덕분에 나는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아. 고마워. 너의 이야기를 내가 글로 쓰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창작의 꿈을 시작합니다. 창작의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쓴 용접공 주제 사라마고가 용접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작가가 될 거야.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쓴 거죠. 그 주제 사람하고가 눈먼 자들의 도시를 쓰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쓴 책이 시간의 복수입니다. 야, 나도 소설 하나 쓸까? 네가 작가냐? 아니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없는데 놀면 뭐해? 소설이나 쓰지. 공대 나온 놈이 무슨 소설 쓴다 그러냐 임마. 아이고 정신 차려 택배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망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썼습니다. 쓰고 났는데 바로 얼마 전 영화 감독이 연락이 왔어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싶대요. 재밌잖아요. 기생충과 미나리와 오징어 게임을 합친 게 시간의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영화가 된다면 또 미나리나 빠친코처럼 수백억의 돈을 벌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허황된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재봉 교수는 얘기합니다. 전화기가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젠 모두가 전화기를 들고 산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9가지 코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메타 인지 시대다.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이상, 그 너머를 이해하고 인지해야 될 것이다. 거기서 필요한 게 실력이다. 줌 강의가 아무리 많고 글쓰기 강의가 아무리 많아도 카톡방이 아무리 많아도 역시 고객들은 안다. 저 사람이 겉으로만 떠드는지 공부를 한 사람인지 대충 한 건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걸 파악한다는 거죠. 최영석 원장님이 하도 저를 칭찬해 줘갖고 오늘 2만 원씩 받고 하려다가 그냥 한다고 서비스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하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억지로 하는 것 같으죠? 아닌가? 중요한 건 실력과 진정성과 다양성이죠. 인간성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빠,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듣고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보면 알아. 아기도 알아요. 아기도. 그렇구나. 아기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다양성. 고향 묻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학벌 따지지 말라는 거죠. 야, 고향이 어디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충청도야, 강원도래요. 나이가 몇이야? 머리 염색 좀 하지. 띠가 뭐야? 민증 까자? 전공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전공이 7개입니다.
공고전기과, 공장기계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경영학과, 미국에서 보험학과, 대학 강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소설 쓰고 번역 내곤하고 재밌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습했을 뿐이에요. 제가 강의한 사람들이 10개 나라 됩니다. 네팔,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강의를 많이 했어요. 물론 영어로 했죠. 재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제가 7년 전 전북 변산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하러 갔는데 농협주부대학이었습니다. 맨 앞에 어린 꼬마가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전 그가 제 강의를 듣는 게 신기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물어보려다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혼자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요. 엄마가 집이 일이 있어서 집에 갔고요. 이따 데리러 온대요. 그래요? 그러면 학생은 왜 엄마 따라서 집에 안 갔어요? 이 강의 더 듣고 싶어서요. 아니, 제 강의를 학생이 혼자 알아들어요? 저 이런 강의 3년째 들어요. 11살 어린 소녀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강의를 3년째 들었대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야, 그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궁금했어요. 점심 먹는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하고 딸내미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책이 젖을까 봐 아빠가 헛간에다가 책꽂이 다시 만들어준대. 그래서 갔다 온 거야. 그럼 선생님네 댁은 책이 몇 권이에요? 얼마 안 돼요. 한 15,000권 정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전 감동받았습니다. 농촌에 사는 어느 집에 책이 15,000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다고 잘 사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딘가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탄 사람 중에 90%가 폰을 보면서 카톡하고 블로그하고 게임하고 물론 전자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말이 짧고 문해력이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헐, 허걱, 북구, 쑥쑥, 됐거든? 대박, 이게 대화입니다. 야, 정말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중강이 잘 듣는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책 많이 읽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닌 거 우리도 알아. 뭐가 다를까 하는 거죠.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책을 읽고 가요. 중3쯤 됐어요. 전 몰랐어요. 책을 읽고 걸어가는데 지하철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제가 옆에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도 내려가더니 지하철 앞에서도 책을 읽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책 안 읽어. 아니야, 다 그렇지 않아. 읽는 사람이 있어. 다 그래? 안 그래? 장 그래. 그죠? 야, 전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냐. 누구는 줌 강의 듣고 누구는 줌 강의 안 듣고 누구는 재밌는 강의만 듣고 누구는 유익한 강의 듣고 깊이 있는 강의 듣고 누구는 메모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우울할 땐 음악을 들어라. 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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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단 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꼭 한번 들어보세요. 최영숙 선생님, 제가 추천하는 클래시컬 뮤직 한번 그 채팅방에 올려봐 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들었고 정신질환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할 때 우울한 세레나데 듣고, 자살하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 듣는 음악이 있어요. 아침에 듣는 음악은 라테츠키 행진곡,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 따라다라단 딴딴,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겁니다. 아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말리죠. 야 이놈아, 넌 음악하지 마라. 음악관 배고파. 아빠, 근데 난 아빠 닮아서 그런지 음악이 좋은데 내가 음악가가 돼서 아빠보다 훨씬 좋은 음악을 작곡할 거야. 그리고 2세 요한 스트라우스는 이런 음악을 작곡했죠. 딴 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딴딴딴. 야, 이 음악이 인간의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시점을 했을까요? 일본에서 국수를 만들고 우동을 뽑을 때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어떤 음악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닭을 기르는 양계장에 아름다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알이 굵고 맛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태교 음악으로 듣는 음악이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 듣는 음악, 아침에 듣는 음악, 저녁에 듣는 음악, 낮에 듣는 음악, 혼자 있을 때 듣는 음악, 외로울 때 듣는 음악을 골고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리스트를 올려드립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런 행복을 느낄 줄 알면 정서적으로 불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을 때 나치 독일이 개발한 무기를 실험하려고 스페인 게르니카에 폭탄을 투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 다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피카소가 고향 게르니카로 돌아와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게르니카의 참상이죠.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한국전쟁을 그립니다. 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미군들입니다.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하는 그림을 그려갖고 말이 많았죠. 이때 당시에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피카소는 얘기합니다. 화가는 붓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 화가는 벽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 화가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추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피카소의 철학이라는 것은 저 강의에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처럼 1278km 운전을 하고 포항과 인천과 충주를 갔다 오고 다음 주에는 또 광양을 2박 3일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철학은 분명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70억 인구 중에 단 3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강의를 잘할 의무가 있어. 그게 철학이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지겨울 때도 있어요. 강수료가 적은 곳에 강의 갔다 올 땐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암송하는 선언서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2500년 전 최고의 의성이죠. 그때 당시에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의사는 언변이 좋아야 된다.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숨 넘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은 약이나 주사가 아니라 의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수 선생님한테 늘 강조한 것처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저울에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이 업에 종사함에 있어 평생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노라. 나는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의학 발전에 내 몸을 바치겠노라.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환자로부터 들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번 찾아서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겨울 때, 때려치고 싶을 때, 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때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붙여놓고 읽을 수 있다면 마음과 몸의 정신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강의 내용은 뻔질하게 잘난 척하면서 수준 높은 강의를 하는 척하고 있죠. 근데 사는 모습은 너무 초라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요한 피이테입니다. 요한 피이테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몇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죽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귀인을 만났습니다. 이 귀인 덕분에 예나 대학을 졸업하고 베를린 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죠. 그래서 한창 베를린 대학이 잘 나갈 무렵에 2차 세계대전이 납니다. 그래서 독일이 패망을 했죠. 패망한 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랑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게르만족이다. 바바리안 민족이다. BMW,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바하, 브람스, 베토벤, 니체,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괴테, 세계 최고의 음악가와 철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는 독일은 망할 수가 없다 하고 쓴 책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입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이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가지 강의입니다. 이 논고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자라면 최선을 다하라. 그건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2004년도 2014년 칼럼이죠. Teaching is not a business. 사람을 가르치는 건 돈만이 아니다. 돈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최영숙 원장님이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할 마음으로다가 지금 올라왔고 또 자료들 얼마든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흉을 봅니다. 교만도 있고 오만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도 있죠. Teach your teachers well. 당신의 선생님들을 잘 가르쳐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니까. 이것이 2016년 1월 13일 날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입니다. 이런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사명과 철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학습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Learning is a lifelong journey. 그래, 맞아. 개나 돼지는 공부하지 않아. 소나 말은 책을 안 읽고 인간만이 공부해. 공부하고 책 읽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닌 거 우리도 알아. 그런데 공부하고 강의 듣고 책 읽으면 뭔가 달라지더라고. 뭐가 달라질까? 멘탈이 달라져, 멘탈. 이 멘탈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정신생리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알렉시스 카렐이 얘기합니다. Human being, 그죠? Unknown, 미지의 세계의 인간은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다는 거죠. Health is harmony with mental, physical, spiritual, emotional balance.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맨발 걷기도 하고 김종혜 교수님처럼 수시로 맨발 걷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그러나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도 찾고 하느님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론에 보면 내 몸에 병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라. 병이 없으면 교만해지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한 70분 하고 Q&A를 한 15분, 20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실 분들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면 더 좋겠고요. 안 올라오면 할 수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70분을 합니다. 그럼 제 강의가 똑같이 들으시나요? 들으시는 분들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미친놈, 여기서도 잘난 척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 우월하다, 오만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겠죠. 그것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의사소통 이유가 단순히 말재주나 언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 멘탈 스테이트라든가 신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판단, 감정 상태,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벌써 몇 번 말했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야. 왜? 네가 싫으니까. 왜 싫은데? 그걸 말해야 하니? 이런 것도 있죠. 야,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재주나 강의 기법이나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변이 아니고 말재주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해, 상대방과의 관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고 좀 더 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마음이 좋아서 막 퍼줘요. 근데 아닐 땐 아닌 거야. 전 차가울 때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죠? 최 원장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래요. 저 물러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는 누구 그림일까요? 마이크 다 켜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이 그림은 반고흐의 해바라기예요. 이것은 고갱의 정물입니다. 고갱의 화병. 고갱의 화병. 이건 세잔의 정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네의 정원이에요. 자, 반고흐의 해바라기와 고갱의 화병과 세잔의 정물, 그리고 모네의 정원을 벽에다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벌을 50마리를 풀었습니다. 신기하게 벌이 한 군데로 다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하죠? 어디로 갔을까요? 반고흐의 해바라기한테 다 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 벌은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꽃이 제일 아름다운지, 어디에 꿀이 제일 많을지 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행복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Happiness is not fact, it's just feeling. 그렇죠. 버트란트 러셀이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인생은 행복했나? 검찰에 끌려가는 그들은 행복했을까? 수백억을 먹고 5억을 더 먹으려고 깜빵 가는 마음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끔 돈이 없어 쩔쩔매고 가끔 사고 싶은 책을 못 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다른 분들에게 잘난 척 강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외신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경남 창원에 강의하러 갔어요. 창원에서 강의하는데 교육 담당자가 물어보여요. 선생님, 저 강사 좀 추천해 주세요. 특별한 강사요. 왜요? 강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강사가 2만 명인데요. 아니요, 그런 강사 말고요. 좀 아주 수준 높고 깊이 있고 재밌게 하는 강사요. 그래요? 그런 강사가 없어요?
어떡하나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금방 떠오르는 사람 없네요. 올라가서 저 강사 앞에 명단 보고 추천해 드릴게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공지를 올렸더니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강의 좀 하고 싶어요. 저도 강의하는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신기하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IT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전 세계가. 와, 인공지능, 제페토, 게더타운, 메타버스 이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괴산이나 청주나 저 밑에 마산, 군산 이런 데 가보면 일할 노동자가 없대요.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야,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직업에 대한 철학을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형식이 내용을 넘지 않게 하라. 파워포인트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라. 하려 하긴 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슬플 때가 있어. 옷 입고 꾸미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경쟁자 험담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너무 좁아. 그죠? 강사들끼리도 너무 좁아. 너무 자주 만나요. 연수원에 가면 밥 먹다가 만나요. 길에서 만나요. 오늘 자활연수원 강의 끝나고 연수원장님이랑 식사하는데 그 원장님이 저희 패친인 겁니다. 와, 포항 갔다 오셨죠? 인천 갔다 오셨죠? 어떻게 알아요? 저 페북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와, 끔찍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단톡, 개인톡, 밴드 전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누구 만날지 몰라요. 절대로 경쟁자 험담하면 안 됩니다. 지가 덕을 넘지 않게 하라. 지식보다 덕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덕을 갖춘 다음에 지식을 갖추라는 뜻이겠죠. 강의를 할 사람이거나 교육을 할 사람은 죽도록 공부하라.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거 알아. 그런데 인간이라면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 그건 김영석 교수도 그랬고 송혜 선생도 그랬고 이효령 교수도 그랬어요. 맞아. 일과 공부와 삶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신기하게 러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동사, 명사가 다 있어요. 동사, 명사가 한 단어에 있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가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해라 이거지. 사랑은 느낌으로 와. 거짓말로 사랑하는 거 상대방은 알아.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고민합니다.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 아무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많이 보내도 아는 것과 하는 건 달라. knowing, doing 갭이라는 거죠. 직원 교육 효과 측정할 수 있나? 못해. 1등? 1등인데 진짜 공부 잘하고 일도 잘해? 아니. 그 대학 애들은 뽑지 마. 써먹을 데가 없어. 공부는 잘했는데 일을 안 해. 때만 피고 요령만 피고 도망을 잘 가. 핑계를 잘 대. 그 애들은 뽑지 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걸까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몰라, 그건. 정답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행복을 놓치지 마라. 성공하려고 행복을 놓치지 마라. 성공 못해도 행복한 사람 많아. 그죠?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충주에서 강의하고 올라오자마자 광화문 가서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 뉴욕 타임즈 사고 또 최영수 교수님이 다 자리 잡으러 해서 강의할 준비하고 밥 먹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40명 정도가 들어왔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내 시를 3명만 읽어줘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어느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두렵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3년 후에 은퇴하거든요. 공직에 41년 있었는데요. 나가면 뭐 하죠? 저도 강의할 수 있어요?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돈 내고 배워. 얼마 줘야 되는데요? 알아서 생각해. 그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한 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도 은퇴하고 나면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세계보건의료기구에 근무하고 있고 출장이 많은데 저 영어로 강의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얼마 내면 돼요? 얼마 내실래요? 그죠? 얼마 드리면 돼요? 내가 바보니 먼저 얘기하게. 얼마 내실 건데요? 그래서 한 시간에 60만 원씩 6번 강의해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법 가르쳐 드린다고 그분이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얘기했어요. 영어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금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고 있다. 삼성보다 넷플릭스가 더 빠르게 성장할지도 모른다. 그죠? 게임 회사가 더 빠르게 발전할지도 모른다. 세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미래는 무한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일 모레 교통사고가 난다, 일주일 있다 코로나 걸린다, 1년 있다 암이 걸린다, 알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재밌죠. 전 늘 강조합니다. Uncertainty is another chance and opportunity. 그래, 불확실한 것이 사실은 기회야.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텐 기회지. 그죠? 맞아. 좀 잔인하게 말하면 점점 살기 힘들어라 나만 돈 벌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이 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미국을 찾는 나라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쓴 책이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이 책은 3세를 찍었습니다. 그 4세를 찍을 건데 이것은 광고 방송입니다.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식당이나 무슨 그 액세서리 파는 데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팔 수 있을까보다 왜 사는가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이죠. 자,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봐요. 제가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하고 글로벌 사이버대학 강의를 했어요. 작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1200명이 들었어요. 한 학기에. 그런데 제가 50명 F학점을 줬습니다. 매섭게 줬죠. 과제도 안 내고 시험도 안 보고 아주 어영부영하는 대학생이 50명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당신 정교수도 아니고 박사기도 없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F학점을 50명씩 줘? 저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점수 줄 수 없습니다. 그럼 해고야. 해고를 하든지 말든지 나 여기 강의 안 해도 밥 먹고 삽니다. 배 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아까워. 조금 더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18년 동안 하면서 강사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고민이 뭔지, 강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 받은 게 140개입니다. 그 140개 중에 100개를 골랐어요. 중복되는 것 빼고 100개의 질문을 골라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썼어요. 그것이 증문즉답입니다. 더 메시지. 이거를 출판을 할까 망설이다가 또 누가 비킬까봐 출판을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생각난 김에 이 책을 팔겠습니다. 10,000원을 내라고 하면 쌈이 날 것 같아요. 어느 카톡에서 10,000원씩에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30권이 팔렸어요. 근데 오늘은 6,000원에 팔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돼요. 제가 공짜로 다 드리고 싶은데 욕먹어요. 다른 데도 돈 주고 팔았기 때문에. 최영수 관장님 그래도 되죠? 이걸 간접 광고라고.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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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398-1251.
자, 이 강사나 교수를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질문을 100개를 정리한 겁니다. 증문, 즉답 100이에요. 이거 PDF 파일로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공짜로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카톡방에 그렇게 줬다가 혼났어요, 제가. 아니, 누구한테 10,000원에 팔고, 누구한테 6,000원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오늘 공짜로 주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것만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왜?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간접 광고도 합니다. 오케이? 백년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백년기업. 두산 125년. 유한양행 100년. 또 종로 일가, 이문설렁탕, 몽고간장 다 100년이 넘었어요. 가스활명수 116년. 저 영국 런던에 있는 로이드 보험회사 300년. 시티뱅크 200년. 100년, 200년, 1000년 된 회사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 제가 지금 강의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다른 데서 들은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게 하려고 아까 제가 서점에 가서 신문 2개를 사온 겁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간절한 거죠. 돈도 안 받고 강의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최영수 원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그죠? 자,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는 고객들의 불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고객들에게 평가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인천교육청에 강의를 갔었어요. 송도 그쪽에 지나서. 영종도 쪽에 있죠 아마? 강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제 강의를 듣고 문제점을 쓰시오. 그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점 10개를 고른 겁니다. 강사님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한다. 아예 톡 까놓고 한다. 홍 교수님은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 뭐 우리가 뭐 영어를 다 잘하는지 아냐. 그것도 잘난 척이다. PPT에 동영상도 없고 만화도 없다. 너무 딱딱하다.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강의를 하면서 우아한 말만 쓴다. 진짜 밥맛이다. 이런 거를 10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책을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왜 저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많이 썼습니까? 그랬더니 강의할 때 이거 많이 쓰면 책 준다 그래서 썼대요. 쓴 것 중에 내용이 반은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책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가 보는 거죠. 경영자나 강사나 교육자는 특별히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 정보관리, 의사결정이죠.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김치찌개, 깍두기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이죠.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마태복음 7장 12절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네가 하기 싫은 일은 그들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또 황금률이 성공의 법칙 맨 끝에 16번째 나옵니다. 최영수 선생님 성공의 법칙 요약본도 올려주세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베나섬 체다에서도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문해 부흥가입니다.
이 사람은 토마스 모경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강의하는 거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강의가 딱 끝나고 그 거지한테 다가갑니다. 여보시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아, 나 거지옵시다. 거지 아닌데 선생이 어찌 거지란 말이오? 아닙니다. 전 진짜 거지입니다. 어디 사쇼? 저 다리 밑에 움막에 살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 모시고 싶으니 우리 집에 갑시다. 아, 내가 왜 당신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꼭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거지가 살살 따라갑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습니다. 거실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대저택 주인이 제안을 합니다. 거지한테. 이 집 가지시오. 여보시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 집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아니요. 나는 저 다리 밑에 움막이 더 좋소. 나는 돈도 없지만 이런 집에 살 능력도 없어. 아닙니다. 저는 꼭 이 집을 빌고 싶습니다. 아, 싫다니까 그러네. 아, 그럼 그냥 사시오. 3층에 사시오. 그래서 이 거지가 3층에 2년 살기로 하고 같이 저녁마다 공부를 합니다. 이 거지한테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이 토마스 모어경입니다. 이 거지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 거지와 토마스 모어 백작경이 토론하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쓴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는 그래서 탄생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물러보지 마라. 그게 인간관계의 소중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바르는 향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재원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재원 선생님 아까 저한테 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만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전략적인 통찰력, 그죠? Strategic Insight and Emotional Intelligence. 전략적인 통찰력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창조적 레벨업을 하면서 직원들끼리 동료들끼리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문 스크랩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감성지능이란 에모셔널 인텔리전스는 느낌이죠. 느낌. 그게 뭐지? 아, 그거. 이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에 의하여 아름다워진다.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움에 의하여 인간다워진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아름다움에 의하여 아름다워진다. 그걸 느끼는 것이 결국은 감성지능이라고 하죠. 감성지능은 자기 동기부여, 자기 인식, 자기 관리 통제, 감정이입, 공감, 그리고 사회성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서 춤출 줄 아는 능력, 이게 사회성이죠. 밥맛 없는 사람하고 밀당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협상해서 그가 이기게 해주면서 내가 슬쩍 이어 묻어가는 능력, 이것이 사회성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채팅방에 강의 좋다고 한 줄 써주는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공감이죠. 설령 강의를 듣고 기분 나쁘고 딱딱하고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하고 거짓말일지라도 진실처럼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강사에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을 때 보는 거죠. 당신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들을 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 봐요. 그러니까 또 금방 올라오잖아요. 공감, 실천한 겁니다. 이지원 선생님, 이춘주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입장을 바꿔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거 구분하는 게 어렵죠. 이게 누구 그림이죠? 누가 그렸을까요? 모나리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직업이 7개예요. 제가 전공이 8개인 것처럼. 인체해부학자이며 토목공학자이며 건축공학자이며 천문기상학자이며 요리사예요. 그리고 화가면서 메모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40년 전에 메모한 메모장이 7,000페이지예요. 그 7,000페이지 중에 18장을 빌 게이츠가 94년도에 30억 주고 샀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항상 메모를 많이 하는 세계 최고의 메모광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7가지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7가지 능력이란 무엇인가?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호기심,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은 호기심, 코리오시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내가 증명해 줄 수 있는 능력, 데몬스트레이션, 디모스트라지오네. 그 다음에 관찰과 반응을 느끼고 정리하면서 그것을 반영할 줄 아는 섬세함, 센스티비티, 센스, 센자지오네. 그리고 서로 다름과 변화를 수용하는 표현력, 스푸메토. 이 스푸메토는 미술 용어입니다. 보일 듯 안 보일 듯 선이 명백하지 않은데 왠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모나리자 미소죠.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의 조화, 아르텐시엔자,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람을 엮을 줄 아는 커넥션, 커넥지오네, 이런 것들을 다빈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들었을 때 아하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정신적 위기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남편이 속썩여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럴 때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시를 읽고, 더 힘든 거는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칼럼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소설을 쓰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난 글을 써본 적이 없고요. 저는요, 글 쓰는 게 제일 힘들고요. 저는요, 책을 읽다가 졸기도 잘하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해봐. try. 어차피 연습이니까. 그죠? 네. 자, 지금까지 강의를 1시간 한 15분 정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어떤 질문도 좋아요. 질문이 없다는 사실은 2가지입니다. 강의를 아주 못했거나, 강의를 아주 재미없게 했거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질문하기 싫거나 밥맛 없게 했을 때, 그럴 땐 질문이 안 들어와요. 정영숙 선생님은 맨날 저한테 칭찬만 해줘. 진짜 밥맛이야. 왜 이렇게 질문도 안 하고 칭찬만 해. 남들이 보면 알잖아, 좋아하는지. 아이, 정말. 좋은 책 많이 읽는 법 자료 올려놓으셨죠? 고맙습니다. 네. 자료 포가면 돼요. 아마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춘주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저는 제 컴퓨터 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 다 주고 싶은데 용량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메일 보내면 제가 자료 막 줘요, 그냥. 그리고 이 책 사시면 제가 이것만 드리겠어요? 여기에 있는 자료들도 이것저것 막 해서 한 10개씩 드립니다. 음악도 드리고. 그게 전 취미예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만 마칠까요? 교수님,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누구더라?
아, 양성순 홍 교수님, 선생님? 홍 야, 교수님, 제주도에서 들으시네. 이낙연 선생님도 들으시네. 네. 예, 제가 우리 홍 교수님 강의를 이런 비슷한 아, 내용을 여러 김종혜 번 교수님. 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롭거든요. 그건 네. 왜냐면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강의했는 걸 잘 기억을 못하는 그 망각의 세계도 있겠지만 홍 교수님 나름대로 매력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강사들한테 특히. 예, 잘난 척할 땐 세게 해라. 어설프게 하지 마라. 잘난 척할 땐 아주 세게 노골적으로 해.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뭔가 하나 다른 걸 갖고 와. 예, 이런 얘기죠. 예, 무엇 하나라도 다른 걸 갖고 와.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음악, 미술,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전 몰라요. 깊이는 없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워 들은 거 갖고 맨날 똑같이 얘기하니까 좀 미안해요, 사실은. 근데 미안해서 요즘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괴테의 음악이라든가 또는 뭐 예술가의 서재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좀 덧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40명이 들어도 한 10명은 맨날 듣던 사람들이고 처음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듣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데 들어온 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죠? 최영숙 원장님은 제 강의 10번도 더 들었어요.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듣는 거지 뭐. 억지로 들으면서 재밌는 척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이낙연 선생님 처음 강의 들으셨구나.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홍 교수님 강의 진짜 재밌게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김영범 선생님 왜냐면 경주에서 들으셨구나. 야, 경주 김용범 선생님 경주에서 들으셨네. 다음에 포항 가면 경주 들렀다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는 20km밖에 안 걸려요. 제가 잠깐만 제가 오늘 강의 들은 소감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저는 사실 오늘 강의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8시 50분쯤 돼서 보니까, 줌이 올라와 있어서, 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봤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제가 지금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정말 꼭꼭 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정말 오늘 금요일 반짝반짝하는 황금을 주운 느낌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이원 선생님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아,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음, 저도 최영숙 원장님하고 좀 비슷해서 척 못하고 거짓말 못합니다. 이야, 오늘 느낌입니다. 제가 손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이야, 그러면 제가 네. 이여원 선생님께 이 책을, 소설을 보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강의 끝나고 예, 제 폰으로 주소 찍어주시면 이 소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내킬 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음, 대단하시구나. 음, 어, 야,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음.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음. 아, 예. 예. 예, 저도 홍석규 교수님 갑방 톡방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기회가 되면 꼭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배나성체단 언제 오시나 사실은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배나성체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또 내용이 너무 좋았고 또 강사로서 어떤 강사가 되어야 되는지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준 있게 깊이 있게 재미있게 하는 강사가 되자. 그리고 오늘은 뭐가 하나라도 다른 걸 가지고 가라라는 그런 말씀 제가 깊이 새기고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3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배나섬체대 방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느낀 소감을 정성스럽게